한빛 에듀 한빛 책통클럽 박현정입니다. 네, 저희 오늘 다들 교육에 관심 많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엄청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아까 저희 이제 2층에 학원이 저희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제 얘기가 와서 책통클럽이 뭐야? 이러더라고요. 책통클럽 다들 책통 막 얘기하는데 참 말에 입에는 참 잘 붙죠. 책통. 근데 뭐 어떤 시스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하는지 좀 같이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술 수업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다들 어머니들 독서 논술 관심 많으시고 책 읽기 너무 중요한 거 아시는데 어머니들이 딱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딱 두 가지 얘기하시거든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제발 책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까요? 이거. 또 다른 한 부류는 우리 애가 한 3학년, 저학년 때까지는 책 진짜 잘 읽었거든요. 근데 애가 이제 5학년 되고 뭐 4학년 되고 책을 안 읽어요. 근데 어쨌든 공통적인 이유는 그 고민은 그 핵심은 결국 애들이 책을 안 읽는다. 결국 우리 애가 책을 안 읽어요. 지금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게 맞는데 그래서 어머니들이 너무 안 읽으니까 그럼 이거라도 한번 읽어라 해서 사주시는 책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만화책, 학습 만화책. 자,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팔린 책이에요. Y 다 집에 있으실 거예요. Y 책, 마법 천자문 이런 책들 사주시잖아요. 엄마 마음의 입장에선 안 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걸 읽고 있으니까 안심이 되시고 또 이제 요새는 너무 많죠. 유튜브라든지 읽어주는 거 너무 많잖아요. 딱 영상 이렇게 딱 틀어주고 이야기 그거라도 이제 귀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제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정보 습득은 되지만 실제 공부를 하는 학습 능력이 키워지거나 어떤 학습력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새 애들 어머니들 다 키워보시니까 아시지만 요새 애들 말 진짜 잘하잖아요. 말 절대 어른한테 안 지고 어디서 이런 말 배워왔어 싶을 정도의 어휘를 구사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그 어휘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어디서 본 거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나오냐면 학습을 할 때, 지문을 풀 때, 문제를 풀 때, 시험을 볼 때 이제 그거는 그렇게 정보를 습득한 건데 그 정보 습득한 것에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텍스트를 주어지고 지문을 이해하고 앞뒤 문맥을 파악해서 이 단어가 이 어휘가 어떤 주제를 지향하느냐 어떤 핵심 내용을 만들어 가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단어는 알아요. 근데 앞뒤 읽어본 적이 없어. 안 읽어요. 그래서 결국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되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필요한 거는 독서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독서력이 결국은 학습력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많이 공감하실 부분인데 아니 한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 영어도 아니고 모국어를 그럼 배워야 된단 말이야? 태어나면 다 아는 건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글자가 세종대왕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세종대왕이요 엄청 좀 큰 우리에게 숙제를 안기고 갔어요. 이렇게 정보화 사회 시대가 발달할 줄 모르셨을 건데 그분은 지금 2004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은 공기와 같이 와이파이를 지고 태어났어요. 공기처럼 와이파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접속하고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예요. 자음 모음을 합해서 19글자 21자를 통해서 만들어서 가나다라 마바사 해서 글자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 모르는 사람은 저 강원도 산골에 진짜로 글을 몰랐던 할머니들 빼고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을 이해하는 사람은 너무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낱글자를 통해서 한데 그 어휘, 문장의 뜻, 이어지는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문맹은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글자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10위 안에 들거든요. 심각할 정도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자, 여기서 책동 클럽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어렸을 때 읽기 패턴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뇌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7세에서 12세 누구나 아이들이 우리 뇌가 가장 활성화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읽은 책, 그때 본 거, 그때 경험한 거는 평생을 가져가거든요.
그때 책을 많이 읽어줬다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애가 많이 읽었다고 한다면,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아이의 힘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컸을 때 나 이거 아는데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 다음에 대한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사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도에 맞춰, 자기 습관에 맞춰 학습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학교는 지금의 1, 2학년 1학년 애들은 가장 먼저 가면 협동, 도덕, 질서 이런 걸 배우는데 3학년부터 학습이 시작되는데요. 그 학습 진도가 계속 나가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아는 건 이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내가 배운 지식이 없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지식을 학교에서 계속 나가요. 계속 배워요. 3학년부터는 계속 진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애는 어떻게 되냐면 에이씨 안 해. 재미없어. 몰라. 그래서 뒤로 빠져있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책을 읽는 습관, 지식을 파악하는 습관, 이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주는 부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독서 읽기 패턴을 놓친 경우가 되게 많고, 지금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고 책을 읽기 싫어하고 못 읽는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여전히 책을 읽어보라고 하면, 소리 내서 읽어보라고 하면 낱글자로 읽어요. 철수가 학교에 갑니다. 영희도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책은 2만 페이지예요. 그럼 애들은 한 10페이지 읽다가 에이씨 안 읽어. 그래서 Y책을 다시 꺼내 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잡혀지지 않은 읽기 패턴을 잡아주는 거, 독서 습관을 잡아주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읽기 능력을 키워서 독해까지 이어지는 거, 이 부분이 필요한 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서와 논술, 제가 아까 논술을 한 10년 정도 교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서는 말 그대로 책을 읽고 사실적인, 잘 보이시나요? 이해를 하는 과정입니다. 독서는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읽기 과정, 정독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독해력을 키워나가는 독해, 이해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이라든지 서론 본론 결론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논술 같은 경우는 독서 활동을 끝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쓰는 활동이에요. 제가 사실은 논술을 10년 가르치면서 저 되게 재밌게 수업을 했고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었는데, 딜레마에 빠지는 건 죽어도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을 하는 거였어요. 죽어도 책을 읽지 않는 그 아이에게 저는 이제 결론은 어떤 일기 쓰기를 시킨다거나 글짓기를 시켜서 결론을 내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아이의 읽기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글밥이 책은 더 높은 책을 읽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딜레마에 빠지고 힘들더라고요. 교사로서 너무 이제 마음이 어려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독서가 되지 않는 아이는 논술학원에 가서 글쓰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것 속에서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것에서 추론이라든지 다음 논법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책통클럽은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토론 수업을 하거나 논술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읽는 거, 바르게 읽는 거, 정확하게 읽는 거, 그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어휘를 찾는 거, 핵심 중심 문장을 찾는 거, 그래서 그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짚어내는 거,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훈련들이 좀 되어지면 아이들이 책 읽기를 스스로 할 수 있고 그걸 찾는 힘이 커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실력이 되어진다면 논술도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그 책에서 작가가 하는 말을 알게 된다면 본인도 그걸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해서 어떤 것들을 설명할 수도 있고 거기서 토론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독서를 먼저 가르칩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기, 정독, 독해, 심층 독서는요, 이 기본이 되고 나서 그 아이들의 어떤 수준이나 단계에 따라서 더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여기 경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구 운동은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은데요. 저희 안력을 키워주는 건데, 운동을 하면 저희 사실 되게 이제 눈 침침하고 약간 어려우시잖아요. 눈의 힘을 키워주는 건데요. 그리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 아웃풋을 저희가 수많은 정보를 사실 뇌에서 받아들이잖아요. 거기서 쓸데없는 정보도 많고 사실 보고 싶지 않은 정보도 많고, 이런 것들을 사실 깨끗하게 풀고 없애고 정확하게 뇌를 깨끗하게 한 후에 그것을 다시 이제 독서하면서 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는 안구 운동과 분독법을 합니다. 저희 분독법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독법은요, 문장을 끊어 읽는 건데요. 어절 아시죠? 예를 들어 한 문장, 저희는 한 문장이 거의 2개에서 3개의 어절 이어져 있는데 그 어절 끊어 읽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인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활자 인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분할, 3분할 이런 식으로 하고요. 더 많이 읽는 아이들 글이 더 많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훈련하면서 통문장을 읽는 습관과 이 훈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10세 제가 가르치고 경험해 보기에는 7세나 8세 정도 아이들은요 조금씩 좀 더디긴 한데 빨리 하면은 그 부분에 좀 더 속도가 올라가고요. 10세 이상 하게 되면 효과가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분당 2,100자를 목표로 읽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네, 제가 이분 소개를 좀 다시 해서 이분을 좀 소개할 건 아닌데, 조만간에 제가 사실은 저희 목사님을 만난 것과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것들을 이분이 크리스찬이신데요. 이분은 독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게 됐는데, 나중에 저희 이제 일산 프리미엄 저희 한빛 센터가 좀 더 자리를 잡으면 학부모님들 만나고 같이 좀 상담하고 이런 부분까지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분한테 그것들을 좀 배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되게 중요하시 여기시는 게 의미와 가치잖아요. 이분도 정확한 기독교 정신을 입각해서 정확하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키워나가는 그런 인재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계셔서 이분 여기 사진이 좀 있는데 잠시 나와서 소개드렸습니다. 다음 부분. 네,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이를 보내시면은 저희는 그냥 기본적으로요 리얼 정도 훈련을 할 거고요. 이것이 좀 확장이 되면 이유와 근거를 찾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읽기가 돼야지 그 다음이 된다고. 읽기를 한 후에 이유 근거 가고 오단 논법도 가고요. 의미 추론까지 가는 걸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 분독법은 6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6개월 정도를 하고 그럼 아이들 자체가 모든 책을 다 그렇게 끊어 읽을 수 있어요. 거기 속에서 다음에 훈련들로 더 업그레이드 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경제라든지 한국사, 세계사, 그다음에 한국 단편 문학이라든지 역사, 철학까지도 같이 확장해서 하는 부분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은 저희가 그 아이들 시험 문제 한번 볼까요? 요새 자녀분들 시험지나 숙제 이런 거 봐주신 적 있으신가 한번 볼게요. 요게 요새 초등 저학년 교과 국어 요새는 거의 서술형이고요. 문제를 어떤 식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이거들을 문제를 읽지 못하고 이해를 못해서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던진단 말이에요. 나 안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 아빠도 보면 잘 몰라요. 어렵죠. 저희 이거 본 어떤 청년은 애 못 낳겠는데요. 못 가르쳐 주겠어요.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눈을 비비면서 보면서 몇 번 다시 읽게 되더라고요. 문제 다시 읽고 보기 읽고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거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수학이랑 국어의 통합형입니다. 수학이랑 과학이고요.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죠. 과학이랑 국어. 고학년 이제 가고요. 이제 사회 국어 이제 가고요. 중등 교과 가고요. 수학 중등 수학입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답답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사실 아이들이 1, 2학년까지 잘 다니고 3학년, 4학년, 6학년 지금의 이제 그런 학년의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너무 이제 이게 자기 생애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거죠. 근데 그런데 엄마는 야 경민이는 잘 푸는데 너 왜 푸니? 라든지 야 학원에서 안 배웠어? 라든지 그러니까 애는 이제 거기 코너에 자꾸 몰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되게 이제 걱정되실 수 있는데 지금 독서를 정말 제대로 시켜주시고 제대로 진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독해력을 키워주신다면요. 지금 당장 공부 잘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어떤 걸 주시는 거냐면 아까 대나무랑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당장 상위권은 갈 수 없는데요. 나중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중학교 가서 그걸 치고 포기하지 않는 힘. 그걸 가지고 나 공부 포기 안 하고 해보겠다. 나 좀만 하면 될 수 있겠지. 이걸 기다려주시는 게 너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 공부 습관을 들려주시는 게 바로 독서입니다. 정말로 책을 바르게 읽어주시고 바르게 읽는 법을 알려주시고
좋은 책을 사주시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결국 나중에 책을 어떻게 되냐면요. 본인 도서관 가서 책 빌려봐요. 엄마가 막 사주고 아빠가 막 사주고 안 읽는다고 이렇게 막 쌓아놓고 이렇게 안 해도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읽는 재미, 하는 재미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정말 너무 중요한데 한번 잘 아이들과 얘기해 보시고 아이들이 어떤 진짜 위기에 있는지 어떤 학습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정독 너무 중요하고 독서 너무 중요하고 독해 너무 중요하고 다 아시지만 이런 아이들이 부족한 정독 능력이나 독해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거 사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힘드실 수 있고 어디에 어디 학원에서 맡겨서 해야 될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거 사실 잡아주거나 키워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책통은 이런 부분에 믿고 맡기실 만하거든요. 저희 한번 체험 수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와서 저랑 더 1대1 면접 상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 한빛 에듀와 함께 자기주도형 아이를 정말 키워나가고 또 비전과 성품 바른 아이 키워나가고 바른 의미와 가치를 가진 아이를 키워나가고 정말 그런 아이를 어머니 아버지 혼자만이 아니라 저희 학원이 저희가 같이 키워드리겠습니다. 같이 믿고 맡겨주신다고 하면 정말로 독서를 통해서 캐파가 큰 아이, 정말 스케일이 큰 아이를 키울 수 있고 그 아이가 결국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함께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고 맡겨주시면 제대로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